2025년 하반기에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감금 피살 사건이 국제적 충격을 불러일으키면서 한국 캄보디아 전쟁 가능성이라는 키워드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2009년 체결된 범죄인 인도협정에 따라 한국 경찰은 캄보디아와 피의자 송환, 수사정보 공유 등 공조를 진행해왔는데요. 하지만 최근 피싱 등 한국인 대상 범죄에서 현지 경찰의 협조가 미흡해 송환이 지연되거나 뇌물 등 부패로 인해 공조가 무력화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한국 정부는 단독으로 한국인 피해자 구조 등의 대응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한국 경찰 등 수사기관은 국내로 송환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형사조사를 진행 중이며 범죄 조직의 구조와 규모, 책임자 등을 파악하는 중입니다. 이처럼 한국 국민들이 끔찍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캄보디아와의 과학기술 분야 협력도 중단된 상황인데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한여행개발계획 협력 3단계 사업 일환으로 시행 중인 캄보디아 국가 파일럿 사업이 잠정 연기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업은 캄보디아와 태국, 베트남, 라오스 등 메콩강 유역 4개국에 한국의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물과 식량, 에너지 분야 파일럿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됐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태국 언론에서는 한국이 캄보디아에 군대를 파견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와 또 한 번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태국 한국 대사관이 즉각 반박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는데요. 이와 같은 군사적 대응 가능성에 대한 루머가 확산되면서 동남아시아 정세와 한국의 외교적 입장이 복잡하게 얽히고 있는 소식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태국은 캄보디아 콜센터 퇴치를 위해 한국과 힘을 합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태국 총리는 한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캄보디아에 기반한 온라인 사기에 대해 한국과 함께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정부 대변인 및 외교부 측도 태국은 사이버 콜센터 범죄와 인신매매 형태의 범죄망에 대해 국경 넘는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SNS상에서는 태국 청년들도 비슷한 미끼에 걸려들 수 있다는 경고나 자기 국민에 대한 위험 요인으로 인식하는 글이 올라오는 중입니다. 한국과 캄보디아 사태가 무조건 남의 일이 아니라 태국에도 비슷한 형태의 피해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죠. 태국 SNS에는 캄보디아 사기 조직과 연계된 태국 인사나 기업이 있다는 루머도 돌고 있으며 정치권 관련 의혹도 언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 태국 정부 및 한국 대사관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히는 대응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SNS 사용자들이 누가 책임져야 하나? 공범 연계는 없나? 하는 질문을 던지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죠. 동시에 태국 사용자들 사이에는 태국 정부도 국민 보호에 더 신경 써야 한다는 요구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태국은 이 사기망 사태를 국제범죄 국경 초월 범죄로 인식하면서도 지역 내 주권, 외교관계 차원에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태국이 한국을 돕겠다고 나서자 캄보디아는 대놓고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는데요. 얼마 전 캄보디아 총리는 태국의 한국과의 직접 협력 제안에 대해 캄보디아는 별도의 제3개국의 개입 없이도 한국과의 협력으로 충분하다고 언급하면서 태국이 개입하는 것에 대해 다소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양국과의 기싸움이 사그라들기도 전에 또 한 번 깜짝 놀랄만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태국의 유력 일간지 방콕포스트가 한국이 자국민 보호를 위해 캄보디아에 군대를 파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대사관은 즉각 한국 정부는 군사적 개입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요. 한국은 군사적 대응보다는 외교적 압박과 국제 공조를 선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터폴 협력이나 오다 재검토, 교민보호센터 설치 등 다각적인 대응이 진행 중이고 이는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국가로서의 입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죠. 실제로 한국 정부는 전쟁이 아닌 범죄 카르텔과의 싸움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방콕포스트의 이런 보도는 태국 내 일부 여론이 한국의 강경 대응을 바라는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태국과 캄보디아는 해묵은 국경 분쟁으로 격렬한 교전을 벌이다 휴전을 한 상황입니다. 양국은 2025년 중반부터 군사적 충돌이 발생해 국제적으로도 주목을 받아왔는데요. 특히 격렬한 교정 당시 양쪽은 다연장 로켓과 자주포를 동원해 포격전을 벌였고 최소 14명의 사망자가 나오면서 사태가 갈수록 나빠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붐탐 외차야차이 태국 총리 대행은 상황이 나빠져 전쟁 상태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20분 만에 캄보디아 총리는 태국이 아세안의 휴전 제안을 거부하면서 양국 사이의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는데요. 그런 가운데 태국 왕립공군이 캄보디아 군사 목표물 공습에 한국산 KGGB를 실전에 사용하면서 엄청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KGGB는 장거리 활공 유도폭탄으로 한국이 수출한 정밀 유도무기가 실전에서 운용된 첫 사례였는데요. 특히 K방산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한국과 태국 사이 방산 협력의 뚜렷한 성과를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당시 군사 전문 매체 디 에비에이셔니스트 등은 태국 공군이 F-16A 전투기에 LIG-X1이 개발한 KGGB를 장착해 캄보디아의 목표물을 정밀 타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사진에는 태국 공군 F-16 전투기 왼쪽 날개에 장착한 KGGB의 모습과 함께 폭탄 위에 헬로, 훈센 같은 손글씨를 적은 모습도 포착됐었죠. KGGB는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2007년 개발된 무기로 일반 500파운드급 비유도 폭탄인 MK82의 GPS와 관성항법 유도장치와 날개 키트를 달아 정밀 유도 무기로 바꾼 무기입니다. 전투기에서 투하한 뒤 활공하며 날아가 목표물을 타격하며 투하 고도에 따라 사거리가 47km에서 최대 103km에서 110km에 이르는데요. 또한 원형 공산 오차는 3m에 불과해 정확도가 대단히 높은 무기로 꼽히고 있죠. 안보 전문 사이트 글로벌 시큐리티는 원형 공산 오차를 단거리 발사 시 최소 5m에서 최대 13m로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기존 비유도 폭탄을 미국산과 비슷한 수준의 정밀 유도 무기로 성능을 높여 비용 효율이 뛰어나다는 장점을 갖춘 무기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특히 비행 중에 목표를 바꾸거나 선의 공격도 가능해 산악 지형 후면 갱도에 숨은 적의 장사정포 같은 핵심 표적을 멀리서 정밀 타격할 능력을 갖췄습니다. 이에 따라 태국은 KGGB 실전 투입 경험을 들먹이며 한국에게 합동 대응팀 제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한국의 정보력과 태국의 지형 이해력으로 공동인질 구출 작전을 전개하자는 방식이었죠. 한마디로 태국은 그간 캄보디아 때문에 고통받아온 것을 막강한 군사강국 한국의 힘을 이 기회에 빌려 캄보디아를 완전히 뭉개버리려는 심산입니다. 실제로 태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은 단결력이 강하고 국방력이 세계 상위권이니 캄보디아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라는 댓글이 다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응원이 아니라 태국이 한국을 통해 캄보디아를 견제하고 싶은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태국 내에서도 캄보디아에 대한 불신과 반감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의 대응을 대리전처럼 기대하는 시선도 많습니다. 물론 태국 역시 그간 한국 내에 존재하는 태국 불체자들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로 대응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며칠간 한국에 완전히 우호적인 입장을 펴며 오히려 한국에 잘 보이기 위해서 살살거리는 모양새인데요. 현재 사태로 봤을 때 태국과 한국 간 협력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국이 협력 의사를 공식화한 만큼 한국 또한 태국과의 정보 공유 및 공조 강화를 추진 중에 있죠. 다만 캄보디아가 태국이 개입하기보다는 나와 한국 사이에서 해결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3자 협력 구조가 얼마나 유연하게 작동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이번 사태의 현명한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각국의 공조로 인해 범죄가 뿌리 뽑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